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 오늘은요. 초등학교 실과 과목 이제 실과 6, 이제 5, 6학년군 천재 교과서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 교과서는 보면은 목차가 이제 총 6마당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첫 번째 마당은 소중한 나의 가족, 행복한 가정 생활, 그리고 두 번째 마당은 나와 우리 미래를 위한 친환경 농업. 셋째 마당은 창의적인 의생활과 안전한 식생활의 실천. 네 번째 마당은 함께 나누며 즐겁게 실천하는 가정일. 다섯째 마당은 쉽게 배우는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래밍. 여섯째 마당은 재미있는 발명과 로봇의 세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저는 다섯째 마당인 쉽게 배우는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래밍 중에서 과제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교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지 74페이지를 보시면요. 먼저 이 활동의 목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소프트웨어의 의미와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사례를 찾고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거 한 가지랑, 다른 하나는 절차적 사고에 의한 문제 해결 순서를 생각하고 적용해 보는 시간입니다. 소프트웨어의 의미라든지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사례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웨어라고 하면 크게 하드웨어가 있고 이제 소프트웨어가 있죠. 이제 하드웨어는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의 본체, 기계 적인 측면이고, 소프트웨어는 그 안에 깔려있는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라고 하겠죠. 그래서 여기 이 천재교과서 책에서는 기기들이 작동되도록 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보면 하드웨어는 기계장치에 해당하며 소프트웨어는 기계장치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하드웨어가 사람의 몸이라면 소프트웨어는 사람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사례는 이제 컴퓨터가 아주 대표적일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 들고 또 보고 있는 스마트폰이 또 그 어떤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우리 생활을 변화를 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인공지능 생성형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프트웨어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핸드폰으로 보는 어떤 그런 자동 검색하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챗GPT 같은 거를 활용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어떤 질문에 대해서 종합적인 정보를 전달해주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의 발달들이 소프트웨어의 발달이자 또 인공지능 기반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발달이라고 또 명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이렇게 간단히 넘어가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절차적 사고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절차적인 사고라고 한다면 창의적 사고, 그리고 논리적 사고와 어떤 같은 수준의 고등적 사고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절차적이라는 말에 이제 이미 정답이 들어가 있지만 이 절차적인 사고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문제를 작은 단위로 나누고 각각의 문제를 단계별로 처리하는 사고 과정을 절차적 사고라고 합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적 사고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거기에서의 문제의 상황을 그냥 직관적으로 먼저 받아들이기보다는 먼저 문제 상황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지를 단위별로 나눈 다음에 그 단위별로 어떠한 순서대로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어떤 방법일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사고 기능을 네, 절차적인 사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78페이지에서 79페이지까지 이제 보시면은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절차적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문제를 작게 나누어 각각의 해결할 방법을 찾습니다. 그중 공통된 해결 방법을 묶어서 표현하고 불필요한 방법을 제거합니다. 이러한 절차적 사고의 과정은 문제의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이제 예시를 보시면은 일단 사고 과정은 이렇게 5가지를 이제 쪼개서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문제를 이해하기, 두 번째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 알아보기, 세 번째는 문제를 작게 나누어 해결하기, 네 번째는 공통된 해결 방법 묶어서 표현하기, 다섯 번째는 필요한 부분 제거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나와 있는 예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본다면 친구들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현장 체험 학습을 가고 싶습니다. 현장 체험 학습 계획을 세워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져 있는 문제 상황은 뭔가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대중교통을 사용해서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현장 체험을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계획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집에서부터 준비를 해서 가야 한다고 봤을 때 우리 집의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또 박물관이나 미술관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그렇더라면 나는 우리 집에서 박물관이나 미술관까지 어떠한 교통수단을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서 거기까지 이동할 것인지, 그리고 대략적인 그 이동에 걸리는 시간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내가 거기에 갔을 때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입장료가 있지는 않은지, 또 내가 그 미술관이나 박물관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등등을 고려해야 되겠죠. 자, 그렇더라면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한 이런 내용들, 필요한 정보들이 쭉 나열이 될 겁니다. 나열이 될 거면 이것을 문제를 좀 작게 이제 나누어서 해결을 하는 건데, 사실은 복잡하고 큰 문제를 이제 작은 문제로 나누어야 되는데 여기 이 3번에 있는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이전에 우리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알아보는 앞에의 항목들이 무엇이느냐에 따라서 그 항목들을 조금 더 세분화한다. 그리고 조금 더 순서대로 나열한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필요한 정보 1에 보시면 우리 집에서 박물관까지 이동시간, 박물관 입장료를 만약에 생각했다면 집에서 박물관까지 이동하고 박물관을 관람할 건데, 그날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대중교통을 타고 박물관으로 이동합니다. 박물관 정류장에서 내립니다. 박물관 입장권을 삽니다. 박물관 관람을 합니다. 기념품 상점에 들릅니다. 박물관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내가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가야 할지에 대한 리스트업이라면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이 리스트를 시간의 순서대로 어떠한 순서대로 그것을 할 것인지를 정하고 그 할 것이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세부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과정이 3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4번 같은 경우에는 공통된 해결 방법을 묶어서 표현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필요한 정보를 리스트를 어떤 것들을 꺼내느냐에 따라서 그 리스트들이 중간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죠. 예를 들면 내가 대중교통을 타고 박물관으로 이동하는 거, 혹은 내가 또 대중교통을 타고 박물관을 이동했는데 박물관에서 또 미술관으로 이동하는 거, 이런 어떤 이동의 개념이 좀 묶일 수 있겠죠.
묶는다든지 아니면 똑같이 보면 입장권을 사는 부분도 또 똑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묶을 수 있다면 묶어보는 겁니다. 묶어보고 여기에서 그 묶음에 따라서 필요 없는 부분이 생기겠죠. 혹은 내가 순서를 정했는데 이 부분은 꼭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부분이 생긴다면 이제 그 부분을 제거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런 공통적인 해결 방법을 묶어서 표현하기는 일종의 그 프로그래밍을 배울 때 그 반복하기라는 개념을 배우기 위해서 이 개념을 학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이러한 내용을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루프라는 이 개념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 반복이라는 개념을 여기에 적용한다라는 사실도 은유적으로 이후에 내가 어떤 프로그래밍을 할 때 그것이 어렴풋이라도 생각이 날 수 있게끔 은유적이라도 그런 이야기들을 한두 개 정도는 예시로 꺼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절차적인 사고에 대한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어떤 페이지에서 중요한 점은 내가 문제 상황에서 그 문제들을 순서로 나열하기 전에 어떤 단위의 리스트업을 해볼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 리스트업이 시간의 순서대로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는 상황들로 나열이 될 수 있을 것인지를 하나씩 생각해 보는 것 자체가 절차적 사고이면서 이거를 전반적으로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면 우리는 메타인지 기능까지도 향상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페이지 80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를 보면 우리 교실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찾아보고 절차적 사고 과정을 거쳐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라는 이제 연습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하고 이제 팀 활동을 통해서 해보면 좋겠죠. 첫 번째 그 78에서 79페이지는 각자 내가 한번 적어보면서 대략적인 흐름을 좀 파악한다면 이번에는 짝끼리 이제 그룹을 지어서 혹은 3-4명이 한 그룹을 지어서 우리 교실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 상황을 찾아내고 그 문제에 필요한 어떤 그런 단위들을 짧게 조각을 내어서 조각으로 나누고 그 나눈 조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해야 할 리스트를 조금 더 구체화시킨 다음에 그렇더라면 우리가 묶을 수 있는 부분, 좀 약간 공통적인 부분, 우리가 한꺼번에 좀 진행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묶어서 표현하고 또 필요하지 않은 부분,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부분들을 없애는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5개의 그 어떤 단계들을 순차적으로 밟아보되 만약에 2단계에서 3단계 가다가 또 2단계에서 수정할 내용이 있다면 또 거꾸로 수정을 해볼 수 있는 이런 활동들로 페이지 80페이지를 친구들과 해보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78페이지와 79페이지는 대략적으로 한 20분 정도 해본다면 이 80페이지는 한 15분 정도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또 발표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어떤 단계에서 이 마당에서 가장 좀 재미있게 해볼 수 있고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81페이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81페이지는 이제 활동으로 오늘 우리가 배웠던 절차적 사고를 한번 경험해 보는 건데요.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짝과 함께 종이컵 쌓기 놀이를 하면서 명령을 만들고 확인해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먼저 이제 주어진 어떤 주어진 모양을 혹은 이 주어진 이 블럭과 그 다음에 요 도형을 우리가 직접 만져볼 수 있는 교구로 제공을 하면 더욱 좋겠죠. 그래서 이 모양이 완전하게 똑같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여기 문제 상황 81페이지를 보면은 블럭같이 네모나게 생긴 블럭이랑 그 다음에 사다리꼴의 원통형, 그러니까 원기둥 같은 이 어떤 형태, 그리고 색깔 다른 원기둥 한 3개가 필요한 거니까 어쨌든 모양으로는 2가지 이렇게 정육면체의 모양, 그리고 원기둥 모양, 사다리꼴의 원기둥 모양, 요거를
주어지고, 그러니까 딱 두 가지 분류니까 사실은 쌓을 수 있는, 그러니까 종이컵과 어떻게 보면은 이 블럭을 사용해도 좋겠죠. 그래서 그것을 주고, 그 다음에 명령문을 이제 예시로 적으면 그거대로 이제 짝한테 그 명령문을 읊었을 때 과연 마지막에 이 모양으로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에서 보면은 먼저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위로 한 칸 간 다음에 위로 하나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4번 옆으로 간 다음에 아래에다가 놓으세요 라는 뜻이니까 이 빨간색 종이컵이 자세히 보시면 여기 격자 무늬가 있잖아요. 그리드 오른쪽 아래 하단에 위치한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2D, 그러니까 이게 서면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짝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야 그거 뭐 빨간색 종이컵 위로 뭐 10cm 들어, 그 다음에 또 5cm 옆으로 이동해, 또 5cm 옆으로 이동해, 또 5cm 옆으로 이동해, 또 5cm 옆으로 이동해, 그 다음에 우리가 든 만큼 다시 내려, 이런 식으로 명령을 적어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활동을 한번 해보면 내가 저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이 마지막에 이 어떤 산출물처럼 이게 위치해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재미있는 활동으로도 전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가 이제 캠프 때 활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은, 그 친구가 물통을 머리에다가 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표시선까지, 우리가 그 해야 하는 목표 표시선까지 어떻게 명령을 내려야지만 제대로 물을 쏟지 않고 계속 담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옆에서 계속 그 프롬프트를 주는, 옆에 친구가 계속해서 그 어떤 명령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활동으로 즐겁게 여름에 좀 그런 활동으로 시원하게 또 전개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활동을 보시면 모둠을 구성하여 길찾기 놀이를 해보는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세 명에서 4명이 한 모둠이 되었고, 가위바위보로 출발 순서를 정하고 명령 카드를 섞어서 이제 뒤집어 놓고요. 모둠원 중 출발점에서 목표점으로 갈 한 사람을 정하고 나머지 모둠원은 명령 카드를 돌아가면서 한 장씩 뽑고요. 목적지에 가기 위해 필요한 카드가 나오면 카드를 사용해서 명령을 내리고 카드의 명령대로 모둠원이 움직이고, 필요 없는 카드가 나오면 사용하지 않고 카드를 보관하고 나중 순서가 돼서 필요할 때 카드를 뽑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명령 카드를 이용하여 모둠원을 목적지에 먼저 도착하게 한 이제 모둠이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활동도 역시 좀 카드를 좀 다양하게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여러분들이 오저봇 활동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블럭 기반의 그 프로그램에서는 그냥 오른쪽으로 가세요, 한 칸 앞으로 가세요라는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단계 정도 이동하세요, 아니면은 뭐 X축으로 뭐 10만큼 이동하세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과 대응시켜서 여기에서부터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거니까 한 칸 앞으로 보다는 뭐 10cm 라는 어떤 딱 그 기준점을 준다든지, 아니면 X좌표, 여기 좌표 그리드를 그리고 나서 X좌표로 뭐 10만큼, X좌표로 20만큼, 이런 형태의 이후에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들과 같이 연계를 해서 조금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한다면 더욱 재미있는 활동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즐거운 모습으로 보도록 하지요. 그럼 여러분, 안녕.